부산의 겨울밤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62세의 이석진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동네 편의점을 찾았다. 편의점은 그의 일상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다. 조용한 집에서 TV 소리와 술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 몇 분이라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편의점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서 오세요. 그날도 한지원은 석진의 방문을 반갑게 맞았다. 29세의 지원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대했지만 석진은 그녀의 눈가에 두리운 피로를 알아챘다. 석진은 늘 하던 대로 소주 한 병과 오징어포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다. 또 오셨네요, 이 아저씨. 지원이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하지만 석진은 대답 대신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투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그날 밤 석진은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잔을 따랐다. 거실 구석의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 속 그의 아내는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석진의 상실감은 그대로였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석진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고 이번엔 지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아저씨, 매일 소주만 사가면 재미없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른 재미가 있으면 좋겠지. 지원은 그의 답변에 잠시 놀랐다. 그동안 그는 항상 무뚝뚝하게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혹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영화, 음악. 지원의 물음에 석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젊었을 때는 음악을 많이 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한 게 좋아. 그날 이후 석진과 지원은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석진은 그가 젊었을 때 부산항에서 일했던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들려주었다. 반대로 지원은 그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털어놓았다. 진넉금을 마련하려고 하루에 2개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릴 땐 어른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냥 더 복잡해져요. 석진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젊었을 때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날 밤 석진은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따르려다 멈췄다. 그는 지원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렇게 젊고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술로 시간을 허비하며 과거에 매달려 있었다. 다음 날 밤 석진은 편의점에서 소주 대신 음료수를 집어들었다. 지원이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술 안 사세요. 그냥 한번 바꿔보려고.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이세요, 아저씨. 석진은 음료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술이 없는 밤은 어색했지만 그는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이석진의 편의점 방문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매일 소주를 사지 않았다. 대신 가끔씩 음료수나 간단한 과자를 고르며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이 변화는 그에게 작은 용기를 심어줬다. 한지원은 그런 석진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녀는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그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아저씨, 요즘은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석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애아무는 그년 산책도 가고 예전에 듣던 음악도 다시 들어보고 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시작이네요. 어떤 음악 들으세요?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7080 음악디.
내 젊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들 말이야. 가끔 그 시절 생각이 나. 며칠 뒤 지원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저씨, 부산에 좋은 공연장 많잖아요. 이번 주말에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석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지원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음악회? 나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겠나? 지원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왜 안 돼요? 음악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말 저녁에 부산의 작은 음악회로 향했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공연장은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석진은 그곳에서 오래된 감정을 떠올렸다. 공연이 시작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에 빠져들었다. 지원은 옆에서 석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이 음악을 들으며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노래가 끝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어땠어요? 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아주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 같네. 지원은 그의 답전에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다행이에요. 가끔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석진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웃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그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석진은 조금씩 더 변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제 그는 산책을 다니며 근처 공원을 찾거나 작은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갔다. 한편 지원도 석진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업과 일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석진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석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생각했다.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어. 내 앞에 놓인 일이 너무 커 보였지. 하지만 그때 내가 알았어야 했던 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씩 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원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석진은 지원의 조언을 떠올리며 또 한 번의 결심을 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짚어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뒤, 이석진은 지원의 제안을 떠올리며 자신도 무언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와 다르게 그는 편의점에 들르지 않고 집 근처 공원을 향해 걸었다.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차갑게 다가왔지만 그 감각은 오랜만에 느끼는 신선함이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젊은 시절의 기억에 잠겼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고개를 식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지원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석진은 지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전하고 싶었다. 지원아, 너 오늘 시간 있으면 잠깐 걸을래? 지원은 그가 먼저 제안한 것에 약간 놀랐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어디 가실래요? 그냥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 거기서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석진이 내 산책하던 공원으로 향했다. 지원은 그의 천천한 걸음을 마치며 옆에 섰다. 공원에 도착한 석진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음료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에 자주 마시던 거야. 따뜻하니까 마셔봐.
지원은 그의 작은 배려에 미소 지으며 음료를 받아들었다. 감사해요, 아저씨. 근데 오늘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석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갇힌 자리에 멈춰 있었을 거야. 지원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당황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에 감동했다. 저는 그냥 아저씨가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게 다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도 많이 힘들어 보여.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다. 지원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럼 아저씨가 계속 건강하게 지내주시고 앞으로도 가끔 저랑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 더 의지하게 되었다. 석진은 술을 끊는 데 진지하게 노력하기 시작했고 지원은 일을 줄이고 학업에 더 집중하려는 결심을 했다. 어느 날 지원은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석진에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이번 주말에 뭔가 계획 있으세요?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 같이 바다 보러 가실래요? 겨울 바다는 좀 쓸쓸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석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그 주말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겨울의 바다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글 속에서 묘한 위로가 느껴졌다. 지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석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지. 나도 여기 오니까 아내의 생각이 많이 난다. 그는 지원에게 자신의 아내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간 후의 고독함까지. 지원은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아저씨, 그 기억들이 지금의 아저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있기에 아저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석진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지금 난 너처럼 좋은 친구도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해운대에서의 만남 이후로 이석진과 한지원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용기를 불어넣으며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편의점에서 석진을 기다리며 문득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빠져들었다. 이 아저씨와의 시간이 이렇게 위안이 되는 걸까? 그 순간 석진이 들어왔다. 그가 문을 열며 정과는 바르게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지원아, 오늘은 바빠 보이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오셨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네요. 그런데 아저씨, 뭔가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석진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 너란 이야기를 나누고 바다도 보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그 생각들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그날 밤 석진은 지원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결심을 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책장에서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책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나갔다. 책 속의 문장은 석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라. 그는 책을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석진은 편의점에서 지원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제 뭐예요? 아저씨? 그냥 작은 선물이야. 내가 항상 열심히 하잖아. 고마운 마음으로 준비했어. 지원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2장의 영화 티켓이 들어있었다. 영화로?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감독의 영화가 재개봉한다더라고. 너도 영화 좋아하잖아. 같이 보러 가자. 지원은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영화관에서 그들은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잔잔한 영화에 몰입했다. 석진은 영화를 보며 과거 자신의 젊은 날과 겹쳐지는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극장을 나섰다. 아저씨, 영화 좋았어? 지원이 물었지만 석진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그래, 아주 좋았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글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지원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저씨가 지금처럼 앞으로 나아가면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시간들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날 이후 석진은 자신의 일상 속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술을 끊는데 성공한 그는 새벽마다 공원을 돌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공원의 다른 산책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다. 지원 또한 그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했다. 그녀는 일을 줄이고 학업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아저씨를 보면서 저도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의 이 말에 석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넌 원래 잘할 거야. 넌 내 삶에 빛을 준 사람이니까. 석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진 넬은 그의 아내의 기일이었다. 그동안 그는 혼자서 아내의 묘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지원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지원아, 내가 와줬으면 좋겠어. 아내에게 너를 소개하고 싶어. 지원은 기꺼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묘지 앞에서 석진은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여기 지원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겼거든. 지원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저씨, 아내분도 아저씨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게 석진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된다. 아내의 묘를 다녀온 날 이후 이석진은 마치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활기가 넘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산실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편의점에서 지원과 마주친 그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박배지? 지원은 그의 밝은 얼굴을 보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저씨.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아저씨가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석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처럼 말했다. 인생이 짧은데 가만히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나. 며칠 후 지원은 석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저씨, 이번에 동네에서 자원봉사 활동 모집한다던데 같이 가보실래요? 지역 어르신들 돌봄 프로그램이래요. 석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괜찮겠는데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석진은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데 탁월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상실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바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전했다. 지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다. 아저씨, 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얻으려면 먼저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요. 석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은 주고받는 거지. 하지만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며 석진과 지원은 서로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석진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제 봄이 오잖아요. 우리 함께 뭔가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뭘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작은 텃밭 같은 거요. 아저씨가 평소에 손재주가 좋으시잖아요. 꽃이나 채소를 키우면 어떨까요? 석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텃밭이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도와 밭일하던 기억이 나네. 좋아, 해보자. 그들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땅을 빌려 텃밭을 시작했다. 석진은 손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다. 지원은 옆에서 도와주며 텃밭이 점점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며 설렘을 느꼈다. 아저씨, 이거 정말 잘하고 계세요. 굿싹이 날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지. 텃밭은 그들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석진은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지원은 그곳에서 석진과 대화를 나누며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았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이 쌓이며 주변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편의점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지원에게 물었다. 요즘 그 아저씨,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더라.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야. 지원은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아저씨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게 다예요. 어느 날, 지원은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석진과 함께 텃밭으로 향했다. 그날은 특별히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텃밭에서 작은 것들이 만개 있었고 채소들도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아저씨,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거네요. 정말 뿌듯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나. 정상 들이면 결국 좋은 결실을 맺는 법이지. 그날 밤, 석진은 지원이 떠난 후에도 텃밭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청청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야. 텃밭에서의 시간은 석진과 지원 모두에게 작은 치유의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석진은 텃밭에 들러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지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텃밭을 가꿨다. 그들은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보며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깊이 공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편의점에서 석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저씨, 저 다음 학기 등록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석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지원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좋아하는 일요? M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돈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석진은 한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넌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날 밤, 지원은 집에서 석진의 말을 곱씹으며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는 텃밭에서의 일상과 석진과 나눈 이야기를 글로 적어나갔다. 텃밭에서 싹이 자라듯 우리도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첫 번째 블로그 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원은 자신이 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석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아저씨 덕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잖아요.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저 나를 따라 텃밭에 와준 것만으로도 나한테 큰 용기가 됐어. 우리는 서로 돕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석진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저씨, 정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석진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그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설득한 끝에 석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한 지원과 달리 석진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별일 아니라고 했지. 그의 말에도 지원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며칠 뒤 정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석진에게 신정이 약해져 약간의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원은 안도하면서도 더욱 석진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아저씨, 이제 건강 더 챙기셔야 해요. 텃밭에서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석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 나도 아직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 후로 지원은 틈날 때마다 석진의 집을 방문해 그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산책을 다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다. 지원은 그에게 자신이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아저씨,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많이 공감한다고 해요. 아저씨와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석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너처럼 뭔가 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그날 밤, 석진은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 자신의 젊은 날의 고민과 성취, 그리고 지금의 지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감정을 기록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석진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그는 지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끼치고 있었다. 텃밭에서의 일상,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한 응답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석진은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보며 지원에게 물었다. 이 채소들, 우리 그냥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볼까? 어르신들께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은 그의 제안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아저씨, 제가 나눠드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함께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꾸려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작은 봉지에 담긴 싱싱한 채소와 함께 석진은 간단한 편지도 함께 넣었다. 작은 텃밭에서 자른 정성이 담긴 채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이런 걸 봤다니 정말 감사하네. 석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식탁에 새로운 맛이 더해졌어요. 그의 활동은 동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석진 자신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 지원은 석진에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 정말 뿌듯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내 삶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지원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그동안 왜 혼자만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했으면 더 일찍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혼자가 익숙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일 쉬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 덕분에 달라졌어.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삶은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나눌 때 더 빛는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처럼
우리 삶도 함께 가꿀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 글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지원은 댓글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지원 씨, 글을 읽고 저도 작은 텃밭을 시작했어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 글,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석진은 지원의 블로그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도 한 번쯤 내 글을 책으로 엮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지원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책이요? 제가 그 정도로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럼, 내 글은 진심이 느껴져. 진심은 항상 전달되기 마련이야. 그날 이후, 지원은 자신의 글을 정리해 책으로 출판해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석진의 애만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조금씩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석진은 그녀가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게 쓰는 게 좋겠어. 독자들이 읽기 식도로 말이지.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석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덕분이라니, 우리가 서로 도운 거지. 너도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잖아. 몇 달 뒤, 지원의 첫 번째 책이 출판되었다. 책 제목은 단순히 텃밭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였다. 책은 출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책의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책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이석진 아저씨에게 바칩니다. 그는 나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준 분입니다. 석진은 책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서문을 읽었다. 그는 마음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네. 이석진은 한 주원의 책을 들고 텃밭에 앉아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가 쓴 글 곳곳에 자신과 함께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책을 다 읽고 난 뒤 석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나도 무언가 남겼다는 기분이 드네. 그날 저녁, 지원은 책의 첫 판매량 보고서를 들고 석진을 찾아왔다. 아저씨, 책이 벌써 초판 매진이래요. 석진은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야. 이게 다 내 노력 덕분이야.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아저씨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아저씨와 우리 둘의 이야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텃밭에는 이미 풍성한 여름이 찾아왔고, 석진과 지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로를 응원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 어느 날, 석진은 텃밭에서 지원에게 말했다. 지원아, 내가 책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도 뭔가 더 해보고 싶어. 뭔가 다야. 어떤 걸 말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 내가 지나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지원은 그의 결심에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아저씨,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지원은 석진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산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나날,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녀를 잃은 지 혼자가 된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전부였어. 하지만 지원, 내가 내 인생에 들어온 뒤로 나는 바뀌었어. 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지.
지원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사셨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몇 달 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열린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석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지원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진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친구 덕분에 다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석진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당신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석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실감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원은 석진에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사람들의 반응 무섭죠? 모두 아저씨에게서 큰 힘을 얻었어요. 석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내 이야기를 솔직히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도 기쁘지. 시간이 지나며 석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는 여러 강연회에 초청받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를 나눴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원이 있었다. 한겨울, 텃밭이 잠시 휴식에 들어간 날, 석진과 지원은 커피를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돌아봤다. 아저씨, 우리는 정말 멀리 왔네요. 그래, 지원아.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갈 길이 많겠지.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시간들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텃밭은 잠시 쉴 준비를 했지만 이석진과 한지원의 삶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석진은 지역 강연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여정을 함께 기록하며 블로그를 통해 또 다른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석진은 지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있잖아. 요즘 몸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 지원은 그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저씨, 정원에 다시 가보셔야겠어요.